3년차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의회 의원들 모두가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계엄,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또 이로 인한 경제 위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일상이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 그렇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이 승리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숱한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시민 모두가 깨어있는 단결된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의 DNA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혼란스러웠던 모든 정국이 안개거치듯 활짝 되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경제가 되살아나는 그런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시 의회는 모든 의원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 더욱 강한 의회, 시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우리 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개혁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이웃,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각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조례재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경청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우리 시의회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해서 시민의 뜻이 조례와 정책 그리고 시정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협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감시와 이유 있는 문제로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 시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어두운 곳을 먼저 어루만지는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시오고. 호랑이의 눈, 소의 뚜벅이 걸음으로 늘 시민 곁에 서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시의회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5일 바로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5.4%나 하락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무려 5조 7천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정치의 불안과 이로 인한 고물가 및 내수 침체 등 경기 완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서민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올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바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우리 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공 배달 앱 배달 특급 운영 및 배달료 수수료 지원, 해양 오염수 방류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보 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우리 전통시장, 남양시장 골목상인회 등의 매니저를 지원합니다. 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가정의 달, 추석 및 연말 소상공인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사업, 환경 개선 사업, 디지털화 사업, 로컬 활성화 사업 진행 등을 위해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수준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백경희 시장님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적극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성남시는 지난 1월 2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또 인근 파주시에서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22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는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심폐소생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소생을 위한 역할을 적기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백경희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경희 시장님, 우리 시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입니다. 우리 유통종합시장에 롯데마트가 나간 이후에 소위 구 L마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롯데마트가 다시 재입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없어졌던 보증금도 다시 부활해서 보증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빨리 재입점을 해서 롯데마트가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구 면적 조정이라든가 기존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시설 개선
사업 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설 개선 사업 따로 하고 그 이후에 개정을 준비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어서 우리 시와 롯데마트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도 롯데마트가 대신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배부료, 감면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검토할 사항을 요구했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롯데마트의 재개장이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그 장바구니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그러한 롯데마트와 시의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약 안의 주요 내용은 원래 1, 2, 3층을 다 대부해 주기로 했었으나 3층에 있는 그 소위 실내 스포츠 시설,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 등에 대한 그 법정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3층을 롯데마트가 대부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층만 롯데마트가 쓰기로 하고 3층에는 2, 3층에 나눠져 있었던 푸드코트 등 기존의 점포들을 3층에 별도로 시가 직접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몇 가지 검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3층의 불법 스크린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신속하고 정확한 용도 조성을 진행할 것. 또 3층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임대료 책정에서 우리 시가 적정하게 배부료가 책정이 되었는지 검토 결과를 보고해 줄 것. 또 롯데마트가 푸드코트를 최종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현재 있는 롯데마트 내에 그 음식점들을 3층에 재입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줄 것. 또 유통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김성태 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우리시 반려견 문화센터와 입점업체 롯데마트가 협업을 통해서 반려견 문화센터의 옆에 반려견과 관련한 동물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시설물을 롯데마트가 선행해서 우수 협약을 할 경우에 지역 업체가 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 또 롯데마트가 대행해서 시행하는 시설 공사에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또 설계가 또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나치게 공사비를 부풀려서 롯데마트에 지급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설계도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설계도에 따른 공사비 산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선행해서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실은 이게 롯데마트 재입점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롯데마트가 우선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안을 가지고 와서 이건 이자까지 부담해주면서 롯데마트 측에 배려하는 건 지나친 티켓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롯데마트 측과 우리시가 적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롯데마트 재입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구 엘마트가 입점해서 우리시에 손실을 끼친 손실 금액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엘마트로부터 저희가 받지 못한 배부료와 변상금 관리비 총액이 75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구료가 2023년 4월 21일부터 밀려가지고 2024년 2월 29일까지 약 31억 원. 변상금은 그 벨마트 측이 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대구료의 120%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약 23억 6천만 원의 변상금, 또 그동안 물리 관리비가 20억 4,800만 원, 총 75억 1,200만 원 가량의 우리 시의 손실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입니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여기 계신 언론인 몇 분께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 토평이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인데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그 공공개발 목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강제 수용하는 땅들에 대해서도 최대 60%까지 가중한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토지주들 입장에서 억울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인근 토지보다 그 아주 낮게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그린벨트 바로 옆 땅이 평당 2천만 원이라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아주 저조하게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된다고 해서 강제 수용을 하면 그 주변 시세를 감안한 평가 금액이 형성이 됩니다. 원래 이 땅은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2천만 원대의 거래가 될 수 있었던 땅인데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은 바람에 땅을 사고 팔지도 못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가 강제 수용이 되면서 높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그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 차익이 큰 겁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다면 기존의 주변 땅이라고 한다면 기존 평소에 평가되었던 금액과 보상받는 금액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던 금액에 대비해서 보상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그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의 피해가 이중으로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국회 기재위에서 조세 감면 특별법에 의해서 좀 이러한 억울한 토지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오 하는 건의문이고요. 이것은 경기도 관내의 약 17개 시에서 이미 지정고시되어서 사업 LH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지정고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공공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기도 시군의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자료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무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는 의회의 자료 요구권이 집행부에로부터 거부되지 않도록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가지 사례만 보고드리면 아이파워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한 집행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또 토지 매각 시 문제점과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를 주십시오. 또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무리시에 손해배상 요청할 때 집행부가 어떻게 할지 법률 자문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법률 해석 사례를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률 자문한 내용 자체를 달라고 하는 단순한 자료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현안에 대한 4가지 브리핑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일보 경기 기자입니다. 오늘 그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경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10년 기자회견에서도 제기가 있었고 집행부 예산팀에서 검토가 끝난 걸로 아는데 사실 검토 결과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고 집행부에서 한 80에서 200억 정도 추산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려나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일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이런 지원금 지급에 대한 범위라든가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시가 단순히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래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또 브리시의 장기 미래 성장 분명성을 비시등을 위해서 구도시공사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되거나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재원 마련이 심각하게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솔직히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돈은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쓰십시오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공감하신다면 시장께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그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지원금 마련을 통해서 정말 심폐소생이 필요한 심각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인식하신다면 그 지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신다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경제고용노 기자입니다. 민생 회복에 대한 그 구리시와 또 국가에 대한 정책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혼부부 또 거기에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전에보다는 약해진 것 같다는 걸 합니다. 이번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을 보면 뭐 탄핵으로 인했든 뭐 계엄으로 인했든 간에 달러라든지 이런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근 시에서도 아무런 또 우리 구리시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는 가평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곳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혹시 보안이나 뭐 어떤 네. 마이크가 이상해? 네, 같은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라든가 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게 현안 해결을 위한 답을 마련해야 될 때라는 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결혼의 자금 이건 되나요? 네. 결혼의 자금 또는 뭐 신혼 여행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한 40% 30% 이상이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것이 1,500만 원. 막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게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 결혼 지원금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주택이나 뭐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런 정책은 있는데 결혼에 대한 지원금은 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하고 네, 공감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물론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구가 20만을 육박했던 도시가 19만이 무너져서 18만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젊은이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50대도 줄어들고 있는 걸로 데이터 결과가 확인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세대별 고민, 세대별 맞춤형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월일보의 홍민호 기자입니다. 이어서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지방채를 내서라도 지원금을 주는 게 맞고 이게 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그걸 입증한 그런 보고서도 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의지까지 내비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구리시에서 만약에 재원이 없어서 지원금이 어렵다 하면 지방채를 내서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의회라고 입장 하면 예. 구성원이 8명이기 때문에 물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시다면 사실 우리 구리시의 구체비율이 타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구리시가 정말 어려운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지방채 발행도 저는 적극적으로 할 때라고 생각하고 파주시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또 이어서 또 질문인데 롯데마트가 이제 들어오면 대기업 대형 유통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의 소상공인들과의 이 상권 충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과 뭐 이게 상생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 지원이나 요거에 관련된 지원책이나 방안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이게 뭐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질문을 해서 담당 국장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의장님한테 드려야 될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자회견에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네,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집과의 대부 협약 안에 상생 협약서를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금 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안이 개정이 되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과도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가 들어가야 때마트를 개장할 수 있도록 협약 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뭐가 그에 있나요? 대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해오라는 얘기는 합의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협약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합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된 본회의 예산이나 이런 게 신청된 게 관련 예산이에요. 그건 롯데마트 측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제공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별도의 부지 예산이 마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일보 김동입니다. 지금 이제 상인들의 어떤 지원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양주시가 이제 도시가 대도시가 되면서 이 시설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구리에 지금 이제 8% 정도가 지금 이게 빠졌거든요. 매출이라고 하나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8% 빠지게 지금 사실은 남양주로 다 이동을 했어요. 남양주가 8%가 올라가요. 그렇다고 지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리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은 있으신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민들에게 이 지원금 10만 원을 그것도 지역 화폐로 들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상권 활성화 재단 등을 통해서 찾아오는 전통시장, 예를 들면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전부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 15억 정도 들인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한 사업이 대부분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 방안에 활용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이건 문제. 중앙선거 이동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요즘 정치 경제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런 중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스포츠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지역들한테 하려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오윤주 위원님 비롯한 도에서도 시민운동장 정책장 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비시
제도와 관련해서 인물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K-팝이나 브리시 축구단 조성에 대한 창설에 대한 브리시 외인의 생각과 그리고 사실 그 시민축구단 창설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려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브리시 외인 생각은 어떤지 또 관련과 관련한 조례지정안 제정이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는지 그거에 관련한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얘기하고 상관없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K이퍼 첨단과 관련해서 의회의 차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K이퍼 첨단이 정말 시급하고 이 시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우리 시 경제 여건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만간 K이퍼 첨단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단점을 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좌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대한체육회 쪽에 이 전문가도 나오셔서 K이퍼 첨단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인근 도시에서는 K이퍼를 첨단했다가 몇 년 운영하다가 다시 접은 사례도 있습니다. K이퍼를 첨단했다가 다시 접은 사례도 함께 그쪽에서 관여하셨던 분들이 직접 오셔서 K이퍼가 첨단되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서 총체적으로 우리 지정을 감안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김성태 부장님도 참가하고 계신데 새해도 됐고 하니까 잠깐 앞으로 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올해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인사하시고 나서 추가 끝나신 건가요? 아니요, 인사하시고 나서 또 이어지는 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VC의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론 집필과 진실 보도라는 저널리즘 가치 수호에 앞장서 계시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5년 을사년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새해도 더 건강하시고 웃는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VC의회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벌써 6개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시민들께 진정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더 함께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의원은 권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으로 그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또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그래서 더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시민만을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항상 VC의회 진심을 담아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네. 정말로 2024년도 네.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거 딱 하나, 잘했던 것이 있다면 딱 하나, 한 가지씩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의회 입장, 의회가요. 임 시장님 입장에서, 의장님. 제 입장에서 지금 어려운 걸 원래 의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네. 네.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그 시민들이 저를 진짜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사람이 꼭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같은 부분들 특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공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이런 의미가 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당한 바로 있는 절차도 있음에도 우리 직원들도 애써 주시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보람이 있다고 느끼고요.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의회가 이제 기관이 독립되고 했지만 그런 아직 제도적인 미흡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하다는 여건이 좀 아쉽습니다. 혹은 제 개인적이기보다는 그냥 이 시스템의 문제,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더 좀 내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